새롭게 경기도 일자리 재단하고 같이 좀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문제 부분도 해결되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전체적인 상황에 있고요. 지금 이제 백중치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번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인사를 좀 이제 하고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부터 소개하자면 저는 백중치를 2013년도에 좀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된 계기는 사람 뽑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또 유지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혼자이면 도저히 안 되겠다. 머리가 나쁜 사람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혼자 한다는 자체가 좀 어리석은 뜻이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또 기업인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생각에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좋은 선생님들하고 기업인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백무훈이라고 합니다. 저기 순서대로 좀. 그래서 한두이라고 합니다. 우리 여기 백 회장하고 옛날에 그 직장에 같이 있었고 학교 후배 거의 2년으로 몇번 두 번째 선생인가? 네, 그렇습니다. 김혜희라고 합니다. 안산에서 조그마한 외국인들이 투자한 중소기업의 책임자로 한 25년간 근무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백 사장하고 만나가지고 대학교 선후배입니다. 그래서 해석 이런 걸 하는데 와서 좀 약간 쳐다보러 봐달라 해서 쳐다보러 왔습니다. 예, 학교에서 왔습니다. 수험 공부에서 학생들 취업 담당하고 있는 이용구입니다. 네, 주식회사 하츠에서 지금 한 20년 동안 생산을 담당했었는데 그때 이제 직원들 뽑는 문제, 직원들 관리하는 부분들 가지고 우리 백선을 하는 이야기 나눴는데 지금은 저희 하츠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용희. 이게 유명한 선생님 두 분 데리고. 딱 맞추셨어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가 인사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의 사공 재취업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경원 상담사입니다. 저는 강의를 오래 했고요. 이제 지금은 직업 상담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일자리 센터에 직업 상담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고요. 우리 백문 대표님하고는 이제 그 기업을 통해서 지금 함께 교육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연예인에서 이렇게 백중치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혁신상사의 고은길 본부장입니다. 저희가 주로 판매하고 있는 아이템은 리치유라고 그 전동지게차를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국 총판 대리점이고 우리 백고은님하고는 이제 저희 사장님하고 좀 친구 관계가 있어요. 만약에 사란 법인이 설립이 되면 아무래도 사무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이 용산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다 가시다가 또 일 보실 일이 있으면 또 보시고 혹시 또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또 도움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장님을 대신 참석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광식이고요. 전쟁현 자문단에 지금 위원으로 참여를 저는 2015년부터 했습니다. 네. 저희는 뭐 주머니를 놓고 머리만 들어가지고 말로만 재능기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열심히 참여해서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전쟁현 대형자문으로 이광식이랑 같이 있고요. 이광식이 소개로 우리 대표님을 만나고 또 전에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좋은 취지라서
제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이런 도움이 스스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존경해서 왔습니다. 지난번에 인사드렸는데 또 드리게 돼서 좀 민망한데 어느 날인가 그 백 회장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같이 동참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취지를 보니까 너무 열정적이고 굉장히 아주 좋은 일이라서 같이 참여를 하기로 했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박준환이라고 합니다. 저도 정진기에서 중소기업 경영 자문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육 관련 이제 업무도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저도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했지만 앞으로 좀 자주 뵙고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이제 먼저 좀 준비가 됐나요? 예. 네. 예, 아까 인사드렸던 수공공고 조사 이용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특성화 고등학교들이 고졸 취업을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졸 취업을 활성화해서 지금 이제 학생들이 취업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지가 한 7, 8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이렇게 취업한 학생들이 이 중소기업에서 이제 정체성을 좀 흔들려요. 네. 이제 왜 그런지는 좀 이따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그냥 단지 학생들을 취업만 시킬 게 아니라 좀 이런 좀 인재상을 좀 가져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아이들에게 비전을 줬으면 좋겠다 해서 작년에 저희가 선생님들과 학생들 같이 모아갖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떤 인재가 됐으면 좋을까 하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제 저희 학교 바로 수원성 바로 옆에 있습니다. 네, 보시면 됩니다. 수원성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성, 인문학 이런 수학을 가져서 삶도 더 즐기고 또 어떤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뭐 선진국 사례 보면 고졸로 취업해서 기업 활동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지금 다 대중을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수원에서 한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어떤 이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이 특성화 고등학교가 이런 모델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모델을 우리 학교 한번 제시해보자.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저희도 뭐 한 7, 8년 전만 해도 저 거의 70%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단지 취업만 할 것이 아니라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해서 중소기업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한번 대한민국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마이스터라는 고등학교는 아예 설립부터가 독특하게 설립됐고 1년에 한 50억씩 예산 지원이 막 되면서 이제 특수하게 설립되다 보니까 좋은 학생들이 막 왔거든요. 근데 저희 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일반 공업계 고등학교였거든요. 이런 학교가 이제 변신돼서 앞으로 계속 이제 4차 산업혁명인데 우리가 융합 인재를 양성해서 산업 현장이 좀 바뀌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가 좀 기본 교육. 그다음에 작년에 재작년 축산명 이후에 우리나라가 지금 민주시민 사회로 완전히 정착돼 가고 있는데 그런 민주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좀 자질이 잘 돼야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7, 8년 전에 LG에서 이제 당장 크게 짓고서 산에 막 부족하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한 해에 막 뽑았답니다. 뽑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안 먹었어요. 뭐가 문제냐면요. 애들이 밥을 먹는데 이제 학교는 이제 다 그쪽을 떠주거든요. 쭉 바다가 식빵을 받아가는 건데 밥을 먹다 보니까 회사는 맛있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고기도 많이 나오고 고기 좋아하고 그걸 잔뜩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잔뜩 담아서 다 먹으면 괜찮은데 이럴 거는 다 못 먹는 게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나 또 참 이게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선생님들끼리 정말 터놓고 얘기한 적이 없는 기업인들한테 그냥 아이들이 길거리에 그냥 침을 막 그게 회사 가서도 막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그게 용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회사에 마당에다가 이 침을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수양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문제를 만들어보자고 저희 학교가 작년에 우리 선생님과 학생들 같이 그 디자인은 우리 건축 디자인과 학생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이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이거다.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으쌰으쌰 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 구성을 보면 크게 이제 3개 계열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전기, 전자, 통신인데요. 과를 보면 전기, 전자, 제어과. 이게 소위 옛날에는 전기과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자, 통신과. 그 다음에 디지털 게임과라고 조금 이상한 학과가 한 클래스짜리가 하나 있어요. 게임 사업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게임 개발하는 과를 한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저희 학교가 이제 보시다시피 수원 공부하면 전통적인 공부는 전통적인 공부 이상한 거. 그 다음에 건축 토목 계열이 건축 디자인과 건설 정보과. 지금 이과가 제일 경기를 많이 타는 과더라고요. 네, 취업에 있어서. 근데 저희 학교가 처음에 생길 때 이과가 먼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과하고 건설정보과 졸업생들이 이 경기 남부의 건설 사무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용인시청에 상당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 선배들을 통해서 여기가 좀 취업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자동차는 뭐 전통적인 기계과. 여기는 기업에서 학생 좀 보내달라 해도 미처 다 못 보내주죠.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전기과로 맞춰서. 그 다음에 자동차과인데 자동차과도 약간 좀 이상한 게 제가 처음에는 자동차 산업이 발달할 거라 생각해 자동차 정비를 막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 부품 제조 쪽에 수요가 많아서 그쪽으로 취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체 과가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학생 수는 한 1,300명 정도, 교사들은 한 110명 정도 이렇게. 경기 남부에서는 공업계 고등학교 꽤 큰 학교로 저희 학교가 이제 그 취업을 시키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됐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정부에서 2006년에 취업 맞춤반이라는 걸 통해서 그때는 이름이 이거였습니다.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 양성 방안. 이게 정부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중소기업을 보내서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 저희 학교랑 이제 협약을 맺은 회사가 6개 그리고 학생들이 저는 이제 대학 안 가고 취업하겠습니다 해서 했던 학생 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전기과 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희가 좀 학교가 좀 이렇게 되나 저는 생소했던 거였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이제 우리 한 5월 달에 먼저 취업할 의사가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회사랑 취업 약정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학생이 2학기 때 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무슨 직무를 해야 되는 건지를 분석을 해서 그걸 여름방학 학교에 가르쳐요. 여름방학 없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면 여름방학 내내 그걸 이제 배운 다음에 9월 1일이 되면 그 학생이 이제 회사에 가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좀 다른 것이 그전에는 학교가 이왕 오로지 한 70% 이상이 대학을 갔으니까 그냥 보통 교과나 전문교과, 저희는 전문교과라고 하는데 전공인데 그냥 쭉 가르치다가 취업하려 해도 그냥 취업하고 그냥 진학하려 해도 그냥 진학하니까 취업 현장에 딱 나가면 저는 생소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배웠는데 요거는 좀 더 방학 때는 좀 가르쳐서 가니까 좀 더 적응력이 좋아졌죠. 선생님 잠깐만요. 공고인데도 대부분 그렇게
학교의 어떤 이제 기본 방향이 대학 입시 위주 공부를 했죠. 몇 년 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그 애들이 왜 그런 공부를 가죠? 그래서 배정받은 겁니까? 개인들이 공부를 원해서 온 사람들입니까? 그건 무관하게 온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공부 못한 아이들은 공부를 일단 그래놓고도 대학은 가고 싶어요. 대학은 가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학생의 요구보다는 부모의 요구가 큰 거죠. 부모의 요구. 특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요. 공부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상당수의 부모들이 사회적으로 좀 저소득층에 속한 부모들이 많습니다. 공부는 지금 등록금 안 내거든요. 소녀 자녀. 그런 부모들이 자기가 대학을 못 나와서 지금 이런 처지밖에 안 되니까 내 자식만큼은 어떻게든 좀 대학을 보내봤으면 하는 생각으로 보내는데 그 자녀들은 공부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그때부터 한번 열심히 해봐야지 해서 좋은 데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부란 것이 기초가 딱 쌓여 있어야 되는데 국영수가 여기 계신 분들과 뭐 저도 막 차였지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면 어떻게 한번 뒤집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그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싸워 학업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좀 예, 중간중간에 뭐 궁금하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질문하십시오. 이게 더 편하고. 지금 그러면 2017년 작년만 하더라도 예. 아까 1,300명의 학생이 그 3분의 1이 있어요. 300명 정도. 3학년 중에 3학년. 그중에 이제 5월 달에 합니다. 5월 달에 협박을 딱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148명인데 이 제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5월 달에 협약을 맺으면 아마 이게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은 6월 달에 그 산업기능요원 각 신청하게 돼 있어요. 신청하시죠. 그죠? 예. 제가 해봤어요. 예, 그거 하시죠. 요 인원들은 저희가 5월 달에 딱 해서 6월 초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이 명단을 보냅니다. 이 학생과 회사를 같이 조인됐다는 거. 그러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은 중소벤처기업부죠. 중소벤처기업부에다 보냅니다. 그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 학생들을 3자 협약이라고 합니다. 학생, 학교, 회사 이렇게 맺었다 그래서 3자 협약이라서 이 학생들을 병무청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산업기능요원 편성에 우선권을 줍니다. 1순위를 줍니다. 그렇게 남학생들 취업에 제일 어려운 것이요. 경력 문제입니다. 중간에 군대 갔다 오는 것 때문에 일단은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일단 뽑은 회사도 기술을 가르칠 수가 없죠. 금방 가야 되니까 단순한 일밖에 못 시키게 되고 학생도 그런 단순한 일을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남학생이 그 문제가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여학생은 사실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는 순수하게 저희가 취업 맞춤반 이제 해서 취업하고 그의 학생들은 또 일반 취업도 합니다. 그건 이제 2자 협약이라서 학생하고 회사. 그거는 뭐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졸업할 때까지 쭉 이어져서 자기가 아니면 또 그 이후에 회사에서 의뢰하는 학생들에게 연결을 시켜서 취업을 시키죠. 그런 학생들도 한 이 정도 숫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떤 학생들이 중소기업에서 올해 장기 복무를 해야 되거든요. 보면 대부분 이런 학생이 장기 복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산업기능요원을 34개월을 근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진짜 중소기업에서 이제 핵심 인력으로 큰 학생들이 된다고 저는 그래서 그동안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렇게 취업을 많이 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제주에서 한번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이후로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아마 올해는 상당수의 학교들이 취업률이 좀 낮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동안에는 취업을 많이 시켜라 하고 이제 양도 막 강조했는데 이제는 취업의 양보다는 정말 이 학생이 만족스러운 회사에 취업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절차를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심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3자 협약식 할 때 5월 달에 올해는 좀 늦어서 좀 늦게 했는데요. 이제 여기 학교 강당에서 맨 앞에는 회사 관계자들, 그 다음에 바로 뒤에는 학생, 또 뒤에는 학부모,
하필이면 다 오기 학교이다. 그날만큼. 그래서 다 하고 이제 행사하고 나서 이때 경기 지방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오고요. 이제 이 사업을 하니까 또 병무청에서도 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산업기능에 대해서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쭉 행사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행사 끝나면 각 회사들 이분은 이제 회사 관계자고 여기 관련된 이 회사에 취업할 학생하고 학부모들을 이제 장소를 이동해서 교실에 테이블들을 다 마련해서 거기서 한 1시간 동안 궁금한 것을 물어보게 합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학부모들이 제일 좀 어려운 것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맞벌이시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이들은 대학을 보내고 싶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취업을 시킨다 그러면은 왠지 나고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걱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취업을 시켜도 여전히 대학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한 거고 자기 자녀가 나중에 직장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쭉 얘기를 해주고 물론 저희도 학교에서 요즘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선취업 후진학이라고. 그래서 먼저 일자리 갖고 그다음에 진학을 하도록 하자. 정부에서도 좀 그런 정책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서로 설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회사 관계자도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부모들이 또 좋아하더라고요. 선생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수험 공고에 독특한 하나 이게 좀 보편화돼가지고 다른 공고들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서 중소기업 맞춤형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가 30개입니다. 30개 학교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던 학교죠. 제가 경기도 30개 학교 회장입니다. 예, 제가 회장인데 사실 저희 학교 이걸 제일 크게 했어요. 제일 크게 하고 제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하는 걸 보러 옵니다. 보러 와서 이제 그대로 따라서 하죠. 저희도 몇 년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행사만 하고 마쳤어요. 이게 따로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부모들이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지금은 이제 이런 행사는 한 40분 이내로 끝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또 40분 걸리는 게 기업들 뭐 저희가 기념 감사회도 해야 되고 병무청에 설명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40분 걸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1시간 이상 갑니다. 지금 메인이에요? 예, 메인이 됐어요. 이제 이렇게 한 지가 불과 몇 년 안 돼. 올해 이제 3년째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뭐 저희가 이제 보통 한 4시 정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행사가. 왜냐면 이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안 입게 4시부터 시작하면 보통 뭐 5시, 6시면 끝나거든요. 어떤 회사는 뭐 한 7시, 8시까지 얘기해요. 이거 보니까 제가 하나 생각났는데 일반 기업도 채용할 때 좀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다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애들도 금방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회사를 잘 모르니까 그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걱정이 많은데 이렇게 선배되면 확정됐으면 그렇게 하는 거 저는 맞는데요. 성인인데 그거 하는 건 문제고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부모들이 애 군대 가도 군대 앞에 하숙한다는 게 아닙니까? 바꿔가야 되거든요. 왜냐면 진짜 뭐가 되죠. 그 사실 저희는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부모들의 걱정이 많아서 부모들과 같이 회사 어딘지도 좀 보여주고 얘가 뭘 비싼 좀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얘기도 하고 싶고 근데 부모들이 안 와요. 바쁘셔서 안 오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때만큼은 그냥 강제적입니다. 뭐냐면 이날 취업 맞춤반 협약식, 저희 협약식이라고 하거든요. 할 때 할 학생은 반드시 부모님 와야 됩니다. 엄마가 오든 아버지가 오든 아니면 할아버지가 오든 할머니가 오든 누가 와야 됩니다. 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위원회 어떻게 편입되고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강제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좀 오시죠. 저희가 좀 이따도 얘기했지만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학생 교육도 많이 시키고요. 저희 선생님들도 교육시켜요.